종강역 보신각 앞에 2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신각은 한옥 누각으로 종이 달린 누각이라고 해서 종각이라고 부릅니다. 1895년 고종 때 보신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보신각의 종소리에 맞춰 한양 도성의 4대 문과 사소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1395년 처음 지어진 이후에 4번에 걸쳐서 불이 탔으며 8번에 걸쳐서 다시 지어졌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979년 서울시에서 지은 거로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위치보다 20m가 후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종로는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했을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시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다고 해서 운종가라고 불렸습니다. 후에 종각 앞에 있는 도로라고 해서 종로라고 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있는 육조거리처럼 넓은 도로였는데 시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화문 내거리부터 동대문까지 시전 행랑 3천간이 형성될 정도로 조선시대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쪽은 일본인들이 거주지였고 이 북쪽의 종로는 조선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중심 상업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고요. 오늘날의 종로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으로는 종로 1가에서 종로 6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종로는 600년 역사의 유서가 깊은 곳인데 안타깝게도 보신각을 제외하고는 역사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보존이 되면서 개발이 함께 되어 왔으면 후대에도 관광상품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건너편에 SC제일은행 자리에는 어떤 의금부가 있었고요. 그 맞은편 자리에는 전옥소라고 그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치소였고요. 그리고 이 종로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탐관오리들을 처형했던 해종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종로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상업지역이자 그 사법기관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는 그 유기전 중에서 가장 비싼 비단을 파는 자리였고요. 이후 일제시대 때인 1931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지은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당시에는 명동은 일본인들이 지은 백화점 4개가 있었고 종로에 있던 유일한 백화점이었습니다. 1987년도에 폐점을 했습니다. 이 화신백화점은 근대 백화점 운영 방식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종로를 따라서 2가 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로경찰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그 악명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 위치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920년도인가 그때 그 김상옥 열사가 여기다 폭탄을 던져요. 그 흔적이 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맞고 경찰서가 망가지면서 이전을 하는데 그 2번째 이전 장소가 아까 있었던 그 SC제일은행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나중에 일제시대 때 그 법정기관으로 바뀌어요. 일본 사람들이 법정기관으로 또 사용을 했어요. 아무튼 이 종로경찰서는 여기였고 2번째가 저기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YMCA는 다국적 개신교 민간단체로 1903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1908년경에 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6.25 때 이제 전쟁으로 소실이 되고 1967년도에 지금의 형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YMCA는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했던 곳이고 또 처음 생긴 이후에 이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나 근대화의 어떤 문화에 기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그 대입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수생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1965년도에 이 종로 광화문 일대에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생겨요. 그러면서 재수생 학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를 보면 광화문 그 뒤쪽하고 요 YMCA 뒤쪽이 학원가의 메카였어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펜스를 치고 이제 역사 쪽으로 사라졌고, 이제 이쪽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발을 할 건데, 이 YMCA가 있어가지고 이쪽 뒤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이 그렇게 있었는데 1970년대 말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인구 분산 목적으로 이 근처에 있던 중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학원가도 다 이전을 시켜요. 그러면서 90년대에는 노량진 학원이 메카였다가 2000년대에는 강남이 메카가 되면서 그렇게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사업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게 그 광화문에 있는 D타워 형태로 들어서요. 근데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올 연말까지. 왜냐면 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나와가지고 중단됐습니다. 이 종로 일대는 땅을 파보면 유물이 엄청 많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폼페이는 화산 지진에 의해서 그게 무너진 거고, 우리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걸 묻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역을 개발을 제한해 버렸어요. 그 아이러니하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종로는 법정동이 80개가 있을 정도로 골목골목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종로 일대를 개발시키려면 부동산의 관점보다는 문화적 관점을 같이 결합해서 개발을 시켜야지 후대 사람들한테도 이어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 파고다 공원 쪽으로 해서 이 길 건너로 관철동 그쪽 대로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1974년도에 현재와 같은 도로로 넓혀진 건데요. 그때 당시는 이 남쪽으로 해서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수고 건물이 넓혀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건물들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 종로 상권은 조선시대와 해방 이후에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다양한 곳에 상권이 생긴 게 있고, 두 번째는 종로가 갖고 있던 그 장점들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됐어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D타워나 뭐 익선동, 홍대 같은 상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수요층이 이동을 했고, 건물 형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또 이 상권을 전성기를 경험했던 베이비 부머 1, 2세대들이 신도시로 많이 갔어요. 그쪽도 상권이 많잖아요. 굳이 종로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세대들한테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제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2년 사이에도 보면 요 대로변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그 건물마다 업종들이 한두 개 들어온 거 있는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달라진 게 없고요. 이곳은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건물 가격도 비싸고 또 임대료도 과거에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쓸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분들도 대기업이나 브랜드 업체들만 이렇게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업종들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임대료도 2년 전에 비해서는 이 종로 일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권이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 보면 임대료만이 원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대로변의 건물 시세는 평당 2억 초반에서 3억 초반으로 아주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이 대로변에 한두 개 거래된 게 있고, 또 안쪽에도 한 두세 개 거래된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부터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게 낫고, 왜냐하면 이걸 팔아서 어디 가실 건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닥이 어디냐를 이제 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자, 그 매수자 입장에서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종로가 이제는 매수 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피아노 거리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로 상권은 한국 전쟁 이후만 놓고 보면 교육의 1번지였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의 1번지, 영화의 1번지, 서점의 1번지, 뭐 기타 유흥 오락의 1번지, 그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종로로 유입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간 것만 있지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건물이 노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점점 이제 쇠퇴해진 건데, 전성기하고 비교하면 현재 지금 30% 수준도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종로에서 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이 송승헌 씨 건물인데, 저기 2층에 1943 있잖아요. 저 자리가 2005년도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권리금이 5억이었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호프집을 하려고 강남 쪽에 큰 사건은 강남역이 있었고, 이 강북 쪽에는 신촌, 종로, 대학로, 그 정도가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하고 홍대 자리하고 고민을 하다가 홍대로 갔습니다. 근데 판단을 그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종로는 꺾였고 홍대는 클럽 문화로 해서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그때 이 권리금이 5억 정도 할 정도니까 1층은 권리금이 얼마였겠어요. 종로 사건이 막 쓸려다니면서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임대료 10%씩 인상,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종로가.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걸 그냥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슈퍼 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 종로를 보면 여기가 유흥 상권이잖아요. 업종 구성을 보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2, 3차 업종이 영업에 제한을 받고, 또 지금 4단계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상권이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그래도 또 희망적인 것은 곳곳에 오래된 건물들이 재건축으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료만이 종로 상권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건물 가격이 이런 게 맞으면서 바뀌고 그런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과거의 전성기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이 업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계천 뒤쪽에도 수많은 뭐 증권사나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기본은 하면서 유지해 가는데, 과거처럼 광역 상권이 자리보다는 오피스 상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년 전하고 임대료를 비교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는 거의 5%에서 15%가량 저렴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은 이 안쪽이 보면 1억 초반에서 1억 후반으로 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를 비교해 보면 도산대로가 평당 1,500에서 2,000만 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초반에. 근데 지금 종로 쪽이 호가가 이제 3억까지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종로는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신각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전성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90년대가 20대였기 때문에 이 종로를 기억해 보면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또 제가 20대 때는 성철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었고, 또 하다못해 건달들도 가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명예와 부동산을 선택하라고 하면 부동산을 선택을 해버려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온 국토는 더 화려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더 화려한 건물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선조부터 내려왔던 역사와 전통의 문화들은 오래됐고 낡았다는 이미지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이 후세들한테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 상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관점의 어떤 개발보다는 문화적 관점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100년 대기로 길게 보고 간다면은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수도 있고, 관광 상품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의 자리를 다시 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종로 상권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